한기수의 한큐. 네, 오늘도 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손실은 줄일 수 있는 노하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엠뱅골드 한기수 매니저와 함께하고요. 매니저님과 친구가 되고 싶다면 샵 2034로 한규수라고 이름을 적어 보내주세요. 매니저님과 친구 될 수 있는 링크 하나 보내드리고 있고 이외에 또 만날 수 있는 시간은 언제 있을까요? 자, 오늘 무료 방송 준비가 돼 있죠. 네. 자, 오늘도 3시 50분에 무료 방송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미국 증시는 많이 올랐고 국내 증시는 좀 복잡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시장의 방향과 종목군들의 구도를 제대로 습득을 해야 앞으로 연출될 수 있는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복잡한 장세를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포인트들을 중심으로 제가 시장에 대해서 정리를 드릴 것이니까 오늘 3시 50분 무료 방송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네, 한규수 매니저와 함께 하시는 여러 시간들 다 챙겨보시고요. 오늘 시장 이야기 나눠보기 앞서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양시장 다 빨간불이 들어와 있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위기를 기회로 겪어나가고 있거든요. 그쵸. 어떤 종목들이 오늘도 봐야 될까요? 오늘 이제 리뷰 종목들은 오늘 시장을 보시면 우리 시청자를 좀 헷갈리실 것 같아서 그러니까 중심 섹터들 반도체부터 해가지고 5G 그리고 2차전지 고르게 한번 종목들을 리뷰를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DB하이텍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반도체 장비주의 섹터들의 종목이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약간 쉬어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코스피 대형주들이 움직이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일부 대형 IT 종목은 쉬어가는 그런 흐름들인데 자, DB하이텍 주가도 이미 1차 상승을 지리하는 횡보세를 보이고 1차 반등이 또 시도가 됐다가 쉬었고 또 두 번째 반등이 쉬었다가 오늘 또 음봉이 나온 형태입니다. 그런데 앞서 흐름과는 좀 다르죠. 앞에는 큰 양봉 후에 음봉이 좀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양봉 후에 음봉 자체가 약간 십자봉 형태가 나타나고 형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좀 있는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고 DB하이텍 같은 종목들은 우리가 여기서 던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홀딩하는 전략. 제가 그 월봉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20년 내 최고가를 경신한 종목이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을 말씀드렸듯이 이런 종목의 중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은 여전히 큰 상태로 보시면 되겠죠. 때문에 이번 반등 장세는 추가적인 반등의 어떤 시그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 홀딩하는 전략이 좋겠고 지금 음봉을 이용해서 우리는 저가 매수 전략은 충분히 해볼 만한 위치다. 바로 반도체 장비주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은 아직은 유지하셔도 된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5G 관련주 오이솔루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5G 관련주들이 은근하게 반등은 시도는 되고 있습니다만 흐름 자체는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이솔루션도 역시 강보합선에서 반등세가 약간은 살아있는 모습이고요. 추세적인 흐름도 약간은 강하게 살아있는 모습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갔다가 출렁거리고 갔다가 횡보세가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눌림이 없이 횡보 장세가 연출될 정도로 주가 흐름 자체가 강하게 살아있는 모습이겠죠. 자, 제가 말씀드린 올해 하반기 시장에서 최대어는 5G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반기에 글로벌 국가들의 본격적인 5G 투자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에 따른 수혜주들이기 때문에 지금 초동기의 이 반등 장세 무겁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충분하게 물량을 매집을 해 들어가야 될 그런 위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도 홀딩하는 전략과 함께 저가 매수는 필요하겠고요. 이들 종목뿐만 아니라 HF라든가 RFHC 상대로 못 올랐던 그런 5G 관련에 대한 저가 매수는 아직도 필요한 구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나라 MMD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전지 관련주로서 2단 반등세가 강하게 나타났다가 약간 눌림이 나타나는 모습이죠. 강하게 치고 갔다가 약간의 눌림이 나타나는 형태입니다. 이거는 뭐냐니까 전형적인 상승 흐름이 나타나는 가운데 눌림목 조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겠죠. 여기서 들어갔던 자금들이 단기적으로 차익 매물을 내놓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고 전체적인 시장의 지수 조정 장세가 끝나게 되면 주가 반등세가 다시 한번 강화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2차 전지라든가 5G 그리고 반도체 장비주들, 코스닥 시장 지금 현재 신권 시장의 대표적인 주도 섹터들인데 코스피 시장으로 자금이 잠깐 이동하면서 이들 종목은 약간 쉬어갑니다만 그러나 내일 이후 이들 종목이 재반등에 나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들 주도 섹터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은 여전히 유지하셔도 무리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나라 MMD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여러분? 한규수의 한큐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시장에서의 물음표는 무엇이죠? 자, 외국인 이렇게 정하겠습니다. 외국인. 제가 아까 봤을 때는 그래도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 코스피에서 조금이지만 매수 우위 그렇죠. 포지션으로 바뀌었던데 외국인이라고 적어준 이유는 이를 뭔가 다르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일단 오늘보다는 최근 며칠 동안의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을 보시게 되면 네. 미국 증시가 괜찮고 중국 증시가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강세 출발했다고 밀리는 이런 형태가 있었죠. 오늘 아침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증시가 주말 시장에서 급등을 했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아침 시초까지 갭상승을 했는데 갭상승한 상태에서 외국인들이 쭉 매도를 나오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좀 밀렸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다시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시장이 올라가는 형태가 되고 있죠. 지금 시장의 흐름은 외국인 투자가들에 의해서 시장 자체가 쥐락펴락되는 그런 장세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수급에 주목을 하자라는 그런 의미로 일단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미국 증시가 강세를 보였고요. 외국인 투자가도 말씀드렸죠. 오늘뿐만 아니라 최근 며칠 그리고 지지난주에도 한번 외국인들의 수급에 따라서 시장이 미국 증시와 디커플링하는 이런 형태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자, 외국인들의 수급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들은 뭐냐면 외국인 투자가들은 지금 현재 시장의 방향의 키를 쥐고 있는 키메이커들입니다. 이미 개인 투자가들에 의해서 올라갔던 장세는 이미 끝났습니다. 앞으로 장세는 절대 우리 개인들이 시장을 주도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기관과 외국인들인데 기관들은 지금 현재 뭐 이빨 빠진 그 호랑이나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기관들은 우리가 신경 쓸 만한 부분들은 아니고요. 외국인들이 살아나야 시장 자체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 된다라는 것을 보시기 바라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최근 며칠 동안 미국 증시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털면서 주가가 못 가는 좀 답답한 장세가 나타났었죠. 근데 이 수급이라는 것은 하루 이틀, 2, 3일 정도, 3, 4일 정도까지는 시장이 좋아도 매도가 나와서 밀릴 수 있고요. 시장이 나빠도 매수가 들어와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은 안 돼요. 좀 긴 호흡에 따라서 결국에 수급도 펀더멘탈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펀더멘탈 측면에서 미국 증시가 올라가고 중국 증시가 올라가고 경기부에 대한 기대감이 있죠. 이런 펀더멘탈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더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여전히 높은 상태고요. 때문에 미국과 중국 증시의 강세가 유출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외국인 매수에 의한 주가 반등세가 다시 한번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나스닥 일봉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는 정말 강력합니다. 뭐 단기로 올랐고 미국의 셧다운 가능성에 대해서 경계감을 가졌습니다만 뭐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뭐 6만 명을 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는 이렇게 강한 시세를 분출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코로나 백신 치료제와 백신에 대한 기대가치를 가지고 미국 나스닥 시장은 이렇게 강력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죠. 제가 미국 증시를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던 중요한 포인트가 단순하게 많이 오른 것에 대해서 집중하지 말아라. 미국 증시는 기술적인 분석보다는 펀더멘탈을 따라간다. 펀더멘탈 분석상 코로나19를 잡을 수 있고 경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엄청난 자금을 바탕으로 미국 증시가 강세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상승 기조가 살아있는 한 쉽게 무너지는 않는다. 추세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너무 성급하게 무수하지 말자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 그림 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을 보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가 강세를 보이고 나스닥 지수가 급등세를 기록하는 와중에 오늘 외국인 투자가들이 어떤 형태를 보였냐면요. 자, 하단을 좀 잠깐 보겠습니다. 하단을 보시게 되면 이게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가의 수급 포지션인데 이 빨간 선을 보시게 되면 외국인입니다. 미국 증시가 강세로 보였고 국내 증시가 그래서 강세 출발했었죠. 그 상태에서 외국인들은 선물을 팝니다. 그래서 지수가 밀렸죠. 그리고 나서 다시 계속해서 야금야금해서 계속 지금 선물 매수 규모가 더욱더 확대가 되고 있는 형태입니다. 이 형태를 볼 때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 외국인들은 지금 한국 증시를 올라갔을 때 계속해서 물량을 털면서 시장을 눌러대고 있구나. 눌러댄 상태에서 저평가된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내지는 선물을 주셔서 다시 저가에서 매수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최근 증시가 미국 증시의 강세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가 못 갔던 것은 외국인들의 이런 수급에 의한 일부러 눌러대는 그런 형태고 일부러 눌러댄 만큼 이제는 펀더멘탈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매수세가 본격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얘기는 추가적인 외국인들의 매수와 함께 반등 장세가 연출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으로 보셔도 무방하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되겠습니다. 네, 그동안 들어올 때 들어오지 않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제는 사실 우리 증시가 이렇게까지 오르는 거 좀 안타깝게 봤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고 싶은데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너무나 많이 팔았죠, 그동안은요. 네, 외국인 투자자들이 여기서 더 돌아봐 준다면은 우리 시장은 또 한 번 점프업할 수 있고요. 그럼 내일의 한 수 어떻게 봐야 될지 좀 기대감 갖고 와도 좋을까요? 또 여기서도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자, 내일 한 수는 코스닥 이렇게 정하겠습니다. 코스닥이요. 코스닥이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죠. 760도 넘기고 770도 넘겼는데 그럼 이제 800 봐도 좋을까요? 800 일단 코스닥 시장은 목표가를 설정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스닥 시장이 일단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기 때문에 네. 현재 신고가를 기록하는 시장은 우리가 섣불리 고점을 예측하면 안 됩니다. 더군다나 우리 증시가 미국 증시하고 연동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섣불리 고점을 예측은 안 하는 게 좋겠고요. 네. 내일 한 수는 제가 코스닥으로 이제 언급한 이유는 뭐냐면 일단 시장 오늘 자체는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코스피 종목을 중심으로 한 매수세가 살아나면서 코스피가 강세를 보이고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약한 흐름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결국에 시장 자체는요.
점차적으로 바로 이제 이런 실적주라든가 성장주로 주로 매기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일단 코스피 대형주들은 실적이라든가 성장성이라든가 이런 실적과 성장성이 큰 종목들이 별로 없습니다. 네이버라든가 카카오라든가 SC소프트 같은 이런 종목이 이미 시세가 난 상태고요. 오늘 반등세를 기록하고 있는 일부 금융주라든가 뭐 철강주라든가 화학주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업황 자체가 그렇게 썩 좋은 종목들은 아닙니다. 결국에 이들 종목은 단순하게 낙폭발에 따른 외국인과 기관 매수에서 잠깐 반등하는 것이지 추세적인 상승이 나올 만한 그런 단계는 아니에요. 그래서 거래소 대형주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큰 기대는 안 한 게 좋겠다라는 것도 일단 좀 보시자라는 표현이겠고요. 자, 시장의 매개는 결국엔 코스닥으로 매수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코스닥 종목들이 여전히 실적과 성장 가치가 여전히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미 주가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코스닥 종목들은 중장기 중 성장 가치가 크고 그리고 미래 가치가 크고 실적도 뒷받침되는 종목이 많습니다. 또 코스피 시장에서는 SC소프트라든가 네이버라든가 카카오 같은 종목이 많이 올랐지만 여전히 그들 종목의 성장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더 크게 남아있는 부분이에요. 결국에 주가라는 것은 미래 가치를 따라가기 때문에 그쪽을 중심으로 코스닥을 중심으로 매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고요. 자, 실적과 성장성이 큰 종목들, 뭐 대표적인 종목들입니다. 여전히 5G 크고요.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가 큽니다. 오늘 수소차 관련주들이 지금 그린 뉴딜과 관련된 재료를 바탕으로 오늘도 강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린 뉴딜과 관련된 수소차 관련주는 이슈가 거의 막바지 국면까지 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차 관련주는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시는 게 좋겠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물량은 줄이시면서 빠져나오시는 이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고 여기다가 이제는 뭐 스마트폰 관련주들 그리고 OLED 관련주들도 앞으로 매가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포커스를 좀 맞추시기 바랍니다. 자, 코스피 일봉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차트에서도 시장의 중심이 어딘지가 이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차트는 단기적으로 오르고 나서 여전히 박스권의 횡보 장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5일 평선은 올라서 양봉은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직전 고점을 아직 뚫지 못했고요. 이미 코로나19 지수대를 완벽하게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코스피 시장, 거래소 시장은 우리가 크게 시장을 이끌어가는 그런 주도 섹터는 아니다라는 게 여전히 나오고 있죠. 때문에 코스피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수익률 자체가 높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코스피 시장은 상대도 약하다는 거 보시 바라고요. 다음에 코스닥 일봉 차트를 보겠습니다. 반면에 코스피 시장의 약세와 더불어서 코스닥 시장은 여전히 강합니다. 이미 여기서 코로나19 때의 지수를 이미 회복을 한 상태고요. 그리고 나서도 출렁거리면서도 계속해서 미미한 반등과 더불어서 5일 평선을 중심으로 연일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앞에서도 코스피 대비 코스닥의 월등히 강했고요. 지금도 코스피 대비 월등히 강합니다. 미국 증시도 나스닥이 다우지수와 S&P 500보다 훨씬 더 강한 모습이죠. 결국에 지금 이 장세도 코스닥을 중심으로 한 강세장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시장을 보실 때 뭐 코스피 종목보다는 코스닥을 중심으로 보시면 좋겠고 코스닥 종목이 시장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코스닥 중심으로 또 코스닥의 신성장 가치주, IT주 이런 종목이 시장의 중심에 있습니다. 여기에 집중을 하자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매일같이 이제 특징주를 꼽다 보면요. 네. 사실 뭐 어떤 업종에 한 종목씩 가는 게 아니라 가는 종목군들이 다 같이 우르르 갔다가 그렇습니다. 또 다른 종목군들이 우르르 갔다가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선별을 잘해야지 그 테마들 잘 갖고 있어야지 승리를 볼 수 있는 시장인데 오늘의 한 큐 종목도 그런 종목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런 종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우리 에코노미 말씀하셨듯이 지금 주도 섹터가 뭐 3가지 정도로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죠. 네. 그렇다고 너무 한쪽에만 포트가 치우치게 되면 나머지 2개 테마가 이슈가 갈 때 소외되는 경향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핵심적인 테마들, 이슈 업종을 고르게 포트에 담는 게 핵심적인 포인트니까 그 부분 체크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의 한 큐 종목은 자, 유니스템 가지고 있습니다. 유니셈 선택하셨네요. 그 이유를 한번 들어보고 가격 전략 세워볼게요. 여전히 이제 반도체 장비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저평가된 종목입니다. 저평가된 종목이고 앞으로 이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기대치와 함께 저평가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포커스를 맞추고 계속 강조드립니다만 뭐 이제 5G 관련주들은 이미 그동안 이제 방송을 통해서 많이 소개를 해줬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가져오지 않고 있는 것이고요. 이제 5G 관련주의 반등과 더불어서 이제 반도체 장비 중에서도 못 올랐던 종목 주제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 유니셈이라고 하는 종목은 이제 반도체 장비 중에 스크러버 많이 말씀드렸었죠. 이제 반도체 생산을 와중에 불순물이라든가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그런 정화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스크러버를 최초로 만들었던 그런 업체고요. 거기다가 칠러도 같이 제품을 생산하면서 판매를 하고 있을 정도로 기술력은 뛰어난 종목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디스플레이 중심으로 해서의 매출도 다각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와 OLED 중심의 매출 증가세가 늘어나는 종목이에요. 최근엔 중국의 BOE에 대해서 OLED라는 게 약 150억 정도의 장비 공급 계약까지 체결할 정도로 매출 증가세가 꾸준하게 진행되는 모습인데 실질적인 실적은 퍼 기준으로 봤을 때 아직은 7, 8배밖에 안 되는 그런 저평가라는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때문에 전반적인 시장에 다시 코스닥을 중심으로 올라가고 반도체 장비주가 올라갈 때 한 번 정도는 강하게 치고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라는 판단이어서 요 유니셈에 대한 관심 좀 높여가시는 게 좋겠고요. 자, 차트를 보시더라도 이미 주가는요 1차적으로 오르고 나서 별로 오른 종목이 아닙니다. 그래도 다른 반도체 장비주는 좀 꾸준하게 올라가는 종목이 많은데 이 종목은 지금 오르고 나서 옆으로 기어갔고요. 중간 바락을 다지고 이제 다시 한번 고개를 들고 있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직전 고점에서 나오고 있는 이 눌림목 조정이 우리가 한번 정도 저가 매수를 해볼 만한 그런 위치인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때문에 오늘부터 소폭의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때마다 조금씩 분할을 해서 매집을 해볼 만한 그런 종목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일단 목표가는 너무 높게 잡지는 않겠습니다. 일단 이 종목은 저평가된 종목인 건 맞습니다만 성장성이라 이런 부분들은 조금 확인이 좀 필요한 종목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직전 고점은 넘어갈 거로 보고 있습니다만 일단 직전 고점 넘어간 상태에서 약 8,000원 정도 그 정도가 되면 적정가가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제가 8,000원 정도로 일단 제시를 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들 보시기 바라고요. 자, 손절가는 지금 이제 5,900원 정도로 보겠습니다. 밀집대 하단 정도를 깨고 내려가게 되면 주가가 조정이 좀 더 길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종목이에요. 그래서 손절가 5,900원을 우리가 분명히 체크를 하시고 대비하시는 게 좋겠고 이 종목은 단기보다는 약간의 시간을 가지고 대응을 하시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을 갖고 여유를 갖고 보세요. 목표 주가는 8,000원, 손절가는 5,900원 제시해 주셨고요. 이런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 가는 주도주 섹터 안에 네. 좋은 종목을 하나씩 포탈에 담아두시는 겁니다. 이런 종목들 잘 참고해 보세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